상시 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서 평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고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사업주의 직계 가족, 배우자나 임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부당해고, 시간의 근로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매출 규모와 이익 규모가 작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표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의 해당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거 및 방법을 알아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시 근로자 수는 어느 특정한 날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가 아닌 근로를 제공하는 일일 평균 근로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보신 내용을 수식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개월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의 합계를 1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로 나누어서 나오는 1일간의 평균 근무 인원이 상시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연 인원이란 1개월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 1개월 중 가동할 일수란 1개월 동안 사업장을 운영한 일수, 즉 근무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연 인원에는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이든 알바든 파견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한 휴일이나 휴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한 명이라도 출근해서 근무한 날은 가동 일수에 포함되고 해당 인원은 연 인원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사례의 경우 연 인원은 124명, 가동 일수는 27일이니까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사례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수식에 의해서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지만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무 인원이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사례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산정 기간 중에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또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수식에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무 인원이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사례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산정 기간 중에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의 직계 가족과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의 직계 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 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외에 자녀 2인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아닌 직원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돼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출근을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원은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이 있는데, 미등기임원은 명목상 또는 직책상 임원으로서 경영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등기임원인데요.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경영자니까 근로자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미등기임원이나 1번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표이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사용 종속 관계에서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서 상시 근로자의 수의 산정에 포함이 되고 해당 임원 본인은 근로자로서 재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정규직 기준으로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매출 규모가 작거나 회사가 영세해서 정규직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내외인 상태에서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서 인원의 수시 변동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시간의 수당, 연차휴가 부여 등은 인건비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알아두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자를 통해서 가지입금 5억 원을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